압도적 재미 매불쇼. 부동산 이것만큼 확실히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부동산 요즘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집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모든 욕은 형님이 먹을 겁니다. 이광수 소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그건 맞잖아요. 네. 책임감 있게 가야죠. 그럼요. 책임감 예, 있게 예. 가야죠. 그건 제가 다 먹습니다. 예,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중요해요. 예, 결과가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야. 네. 처음에 뭐 그거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민생 이분이 또 챙겨야 됩니다. 안진걸 소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거부터 우리 그 매불쇼 나와서 항상 폭로 전문하는 신용환 교수님이 네. 토요일날 충북 경제 문화 포럼을 열었는데 제가 갔다 왔습니다. 네. 충북까지 갔다 왔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경제와 문화를 살리자는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일타 강사로 갑니다. 네, 알겠고요. 네. 안진걸입니다. 그래서 일타 강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온희룡 이야기를 하면서 이광수 아니요, 욱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온희룡이 갑자기 원희룡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한 날이 언제죠? 백지화했어요. 갑자기. 그때 네. 예, 제가 자, 갑자기 제가 백지화했습니다. 아주 열받아서 해버렸죠. 네. 11번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아, 왜냐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는 안진걸이 아유. 최고의 저 전문가였거든요. 보세요, 저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 양평에서 네 군데 지역에서 김건희, 최현순, 윤석열 일가가 네. 이 땅이 부동산 투기하고 농지법 위반하고 온갖 차명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휘게 만들었다 강상면 병상리로 네. 요로 폭로하니까 이제 갑자기 온희룡이 당황해갖고 7월 6일 날입니다. 2023년 7월 6일 날. 네. 요건 최근 YTN 뉴스 나온 건데 백지화를 선언해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자기 일타 강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도 안 나오고 되는 소리 했지. 거기가 선산이고 조상묘니까 개발하냐 말도 안 되는 3미터에 소리 하지도 개발하냐 마. 선산 조상묘 아니고 3미터도 아닙니다. 네. 우리가 다 현장 답시잖아요. 아, 현장 답사했잖아. 근데 그때 원희룡이가 이렇게 백지화할 때 여기서 쪽지를 딱 꺼냅니다. 아, 쪽지 여기에 읽어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 백지화 하라고 써져 있었어요. 아, 거기 써져 있는 건 네. 모르겠고 그걸 보고 그러니까. 백지화 하라고. 뒤에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동의를 안 구하고 국민의원도 깜짝 놀라잖아요. 딱 꺼내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하라고 한 다음에 깜짝 놀라고 백지화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맞아. 네. 그럼 갑자기 느닷없이 미친 척하면서 이재명 나와! 그러세요? 아니 이건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제 하도 많은 사건이 있고 맞아요. 오늘 또 새벽에 윤석열 구속된 다음에 잠 못 잤을까 제가 예. 저는 그거 진짜 현장에서 봤어요. 갑자기 아니 왜 백지합니까? 그래서 의원들도 막 벙쪄있는데 그래서 기자들 왜 백지합니까? 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나와!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더 웃긴 건요. 그래놓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무슨 일타 강사로 영상을 남겨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출국을 합니다. 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예. 아니 폴란드. 아니 폴란드로. 아, 그래? 아, 순서가 그렇게 예, 되나? 그러니까 근데 자 그다음에 뭐 아니, 그전에 그게 우크라이나 몇 년 몇 월인데? 2023년 7월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게. 아니야. 폴란드는 5월에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7월 전후에서 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진 일이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우크라이나 출국을 한번 합니다. 아, 원희룡이. 우크라이나로. 그 백자선을 해놓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종합하면 이겁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딱 걸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회의 도중에 윤석열이 계속 어디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메모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백지화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백지화라고 하다가 백지화라고. 아니 뭐 그렇게 추정이 되는 추정이 거죠. 됐잖아요. 네. 근데 요건 걸리니까 해먹기가 어렵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김건희 백지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 그건 백지하고 야 곧 우크라로 알아. 요걸로 세게 해먹자. 아니 그때 당시 됐으니까 보면요. 그때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사일 양평 호수 여러분 기사 맞습니다. 찾아보세요. 네, 예. 난리 근데 났었어. 온희룡 그래서 이제 야당이 상임위를 열자고 난리를 핀 거예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따질 게 많다. 예. 그 작년에도 우리가 그 김건희 땅 있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그러냐. 한준호 의원이 작년에 이미 물어봤거든요. 2020년도에. 맞아요. 여기 김건희 땅인데 왜 여기 자꾸 특혜가 있냐. 그러니까 온희룡 그때 알았어요. 아 그건 아니고 해놓고는 거기에 땅이 없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계를 은퇴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김건희 일가 땅이 있었다는 걸 사전에 알았다면 네. 나는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게 딱 나와버린 거야. 2022년 10월 1일에 국정감사에서 이미 한준호 의원이 원인을 따지고요. 맞아. 당시에 검토한다 용산 대통령실이 그랬어. 발표도 합니다. 거기에 땅은 선산이고 조상면대 제발 정쟁 삼지 마라 거짓말합니다. 근데 모른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갑자기 우크라이나 갔을까? 자, 종합하면 이겁니다. 자, 이제 이걸로 못 해먹으니까 야, 더 크게 먹을 우크라이나 삼부토건 주가 조작으로 네가 역할 좀 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원인이 진짜 출국한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나 언론이 다 왜 갑자기 원인이 출국을 하냐고 따집니다 당시에. 예. 이제 좀 퍼즐이 맞지 않나요? 아, 근데 삼부토건 저는 주가 조작하고 이거는 조금 동의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뭐냐면 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에 당선되자마자 해먹으려고 했던 거야. 인수위 시절에 이제 4일 5일 지난 아, 다음에 네. 바로 회사가 5일 만에 변경을 바로 하죠. 예. 5일 만에 바로 추진했거든요. 그것 저희가 그것도 밝혀냈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애초에 이거 해먹으려고 당선됐고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나는 이것도 해먹고 이것도 해먹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양평이 안 돼서 우크라이나를 해먹었다는 건 이게 시간 타임 테이블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예, 그건 아니야.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 양평은 딱 걸려버린 거잖아요. 예. 백자까지 선언해 버렸잖아요. 그럼 못 해먹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으로 전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둘 다 추진했죠. 둘 맞습니다. 다 먹으려고 네, 하다가 둘 다 둘 다 먹으려고 먹으려고 한 거야. 하다가 안 됐고 네. 네. 그래서 다급히 우크라이나 갑니다. 갔다 와서 또 그럽니다. 여사 만나냐 그러니까 아, 여사 만났는데 거기가 선산이고 조상묘인데 어떻게 개발하냐고 말씀하셨다고 또 오늘이 또 그 해명을 합니다. 갔다 와서. 네. 근데 사실 그 해명을 들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그 지침을 받으러 갔다고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아니었어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 간 거죠. 요것은 퍼즐이 맞아 떨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원인이. 제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못해서 조금 서운해하시네요. 아니 지금 주장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 제가 그게 말한 아니라 건 둘다 해먹으려고 순차적으로 한 거야. 했다는 것이고 네. 예. 둘 다 해명을 하나는 걸렸고 네. 그러면 그게 걸린 만큼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주가 조작에 더 전념했다는 거죠. 네, 네. 갑자기 진짜 출국을 했다니까 백자 해놓고요. 알겠습니다.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네. 백자한 다음에 바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서운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나 서운하지 예. 않습니다. 자, 밝혀냈습니다. 말씀이 양이 너무 많았고요. 자, 요 정도 하고요. 부동산 챙깁니다. 예. 사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광범위하게는 부동산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얼마나 이 부동산이 심각하게 문제가 맞습니다. 됐고 아, 맞습니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이 만연되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최현순 일가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또 벌지 네.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정부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변화가 확실히 있고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에요. 뭐가 처음이냐면 부동산 정책이 지지율이 더 높아요. 와, 이건 처음이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욕만 먹었어요. 맞아요. 맞아. 지지받기 어렵죠. 정책 나오면 다 뭐라고 하냐? 야, 그 규제 난데 사라는 거야. 가서 사 그 지역만. 맞아. 네. 맨날 이런 거 조롱과 멸시, 비난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요 60%가 훨씬 넘어요. 지지율이. 그렇지. 그래서 부동산 정책 지지한다. 잘 될 것 네. 같아. 이게 여론이 안 따라주잖아. 그럼 당장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큰일 그렇죠. 납니다. 지지율 막 폭락합니다. 예. 그리고 당에서 우리 지금 이제 지방선거 치러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 다 죽일 일이 있습니까? 맞아. 맞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 예. 맞아요. 못 이겨. 맞습니다. 그럼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야. 그럼 다시 또 폭등이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출발점은 굉장히 좋고 뭐 민주당에서도 계속 지지하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예. 반대편에서 예를 들어서 야당이나 그쪽에서 보기에는 사실은 안 입고 온 거죠. 그렇지. 그래서 한마디씩 계속 네. 던지고 주진우가 끝까지 한번 서민 보자. 죽인다 그러죠. 그렇죠. 이제 주진우가 먼저 한마디 했는데 네. 자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항상 빠지지 않죠. 오세훈이. 오세훈 너는 빠져. 빠져야지. 오세훈이 때문에 이 사달이 났는데. 아니 뭘 잘했다고 그쵸. 지금 또 참전을 그러게요.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세훈이 유럽 출장 중인데 오세훈 시장이 예.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정책 걱정이 크다, 우려가 크다. 자기가요. 그 자격이 없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경기 부양하려고 정부가 돈을 이렇게 푸는데 뭐 20조 원, 30조 원 푸는데 네. 유동성이 그렇게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안정될 수 있냐. 그래서 이런 정책은 효과도 안 낼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를 싸잡아서
그렇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이랑 예. 그다음에 쿠폰, 소비 추경. 쿠폰, 예, 추경. 이게 두 가지. 둘 다 실패할 거야. 둘 다 안 좋은 정책이야라고 던진 거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저는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오세훈 시장은 이런 발언을 할 자격이 없어요. 네. 없어요. 그림 1을 한번 보시죠. 그림 1봅니다. 이 그래프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네. 주가 차트가 아니에요. 2024년 말부터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었어요. 그죠?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 초에 2월부터 가격이 폭등합니다. 강남. 그렇죠. 특히 강남 아파트가요. 강남 3구가. 그런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우역을 해제해요. 강남 이거는 3구에. 진짜 우리가 지금 내란으로 싸울 때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를 해? 그렇죠. 참. 와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뜬금없이 그것도 다들 지금 뭐 정치 얘기하고 탄핵 뭐 우리 광장에서 엄청 그 추운 날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유 없이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재산권을 보호해 주겠대요. 그러면서 토호제를 해제했고 그러자마자 가격이 급등합니다. 근데 급등한 원인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뭐냐면 투기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갑자기 그냥 갭 투자가 가능해지니까. 네. 그래서 전세 끼고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저렇게 폭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거는 다른 원인 다 없어요. 무조건 오세훈 시장 책임이에요. 아니 근데 오세훈 자기가 이거 사과했으니까. 그쵸. 이거 뭐 본인이 제일 잘 알지. 그렇죠.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사과했잖아. 그림 5를 한번 보세요. 2월 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지허가 구역 이제 풀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군부를 태우죠. 근데 저게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냐면 대선 나올 걸 준비하면서 그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보는 거지. 지지한 지역에 확실하게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시작하겠다. 그래서 전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어쨌든 저렇게 군부를 째다가 실제로 2월에 해제를 해버려요. 근데 막 폭등을 해. 폭등을 하지. 놀란 거야. 너무 놀랄 정도로 놀란 거야. 폭등해 그래서 막 버렸어. 갑자기 35일 만에 이제 재지정해 버려. 더 확대해서. 말이 되냐? 더 나빠. 더 나빠. 그런데 다시 그림 1번을 볼게요. 재지정했는데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더 정책의 불확실성이 키운 거예요. 누가 믿어요 이제? 안 믿지. 그냥 사. 그러면서 집값이 저렇게 또 올라요. 아휴. 저게 정확하게 이재명 정부 시작하기 전 대선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렇게 차트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누구다? 오세훈 시장이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한 있을 게 없습니다. 아니 저 고소해서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원한이 맞네. 고소 당했어요. 원한이 맞아.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 그건 없어요. 진짜로. 아니 나경원이는 안진거를 고소하고 오세훈이는 이광수를 고소하고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이 변동성을 키운 게 오세훈 시장인데 이런 말에 일단 자격이 없지.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비난하고 효과가 없을 것으로 얘기하는 거 일단 자격이 없다는 거고요. 발언 자체의 문제점도 전 지적하고 싶어요. 발언 자체로 갑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유력한 정치인이고 한국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도시의 시장 아닙니까?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식견이라든지 갖고 있어야죠. 선출직 2인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닌가? 3인자인가? 2인자인가? 선출직 2인자죠. 2인자야? 네. 소통령이니까 2인자. 그런데 보세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자 유동성이 증가해서 돈이 많이 풀려서 집값이 오른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데 서민들 다 경제성장률이 죽어. 1% 미만이고 자영업자들 100만 명이 폐업하고 지금 막 문을 닫고 있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쓰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제밥을 뿌리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죠.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돈을 풀 수 없다면 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못 가게 하는 그렇지. 그런 대책을 얘기하든지. 맞아. 그냥 뭐냐면 돈 많이 풀려서 부동산 오를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산수예요. 그거는 그냥 댓글이야. 그렇죠. 누가 모릅니까? 누가 모르냐? 그런데 기자들 다 모아놓고 아유 유동성 풀려서 그거 안 돼요. 누가 몰라?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댓글이냐? 근데 그 유동성이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이창용 총재가 설명 잘하잖아요. 부동산이 잡혀야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중에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려갖고 그것이 투자차도 못 찾고 부동산으로 막 몰리면 이제 투기가 일어나죠. 하지만 이번에 2차 추경은 보수적인 평론가들도 말하다시피 진짜 민생 회복이 딱 핀셋으로 쓰여지잖아요. 핀셋이에요.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일반적인 돈이 풀리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신용카드나 지역 앞에 포인트로 와가지고 네. 동네에서 정확히 자영업자한테만 쓰게 돼 있어요. 대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기한이 이게, 있고. 이게 어떻게 부동산을 자극합니까? 네. 그렇죠. 그걸 모르는 자가 아닌데 지가 집값 올리는 것으로 맞아요. 지금 비난을 받으니까 아니, 이재명이 올린 거로 아니, 넘기려고. 특히나 겁니다. 오세훈이는 맨날 말 습관처럼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는데 네. 어떻게 이건 민생 회복 쿠폰에 대해서 이따위 얘기를 맞습니까? 그렇지,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유. 5천만 원을 7년 동안 못 갚으신 분들한테 그걸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거 지원받아서 집 삽니까? 그건 연결성이 안 돼요. 그리고 아, 또 하나 맞습니다. 문제가 예. 있어요. 자, 유럽을 출장 갔는데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공공주택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공공주택의 질이 좋아야 된다. 예. 네, 그거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으로 오세훈이 지금 유럽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의 공공주택들이 질이 좋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러 잘 벤치마크하는 거 전 좋게 그건 생각해요. 잘했네. 그거는 잘 간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예. 자 밀라노에 이 지역을 가는데 자 이 그림 3을 한번 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올린 페이스북에 자기가 올린 겁니다. 예. 이 밀라노의 혁신 대표 포르타 누오바 지역에 가서 이 빌딩 이게 건물 보이시죠? 네. 뭐냐면 건물에 쉽게 말해서 녹지를 아. 재생한 건물이요. 정원 같은데 정원.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도 이런 수직 정원 건물이 한두 개 있었으면 얼마나 멋질까.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이 낙후된 지역에서 공공개발을 한 줄 알고 갔었나 봐.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 집은요 한 채에 100억 원입니다. 100억이야. 한 채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집을 보면서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저런 데가 공공주택이 저런 데도 이게 가능하지 않는 거잖아요. 또 이런 쪽으로 가 약자와의 동행 얘기하면서 그렇죠. 한 채 100억? 네. 약자와의 동행 네. 내 눈에 띄지 마라. 오세훈이 그러니까 인식이 그런 것 같아. 그 자제들 막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죠. 고소득층 자제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가난한 집 아이들 고소득층 자제분. 자제분. 아유.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최영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계속 서울시의 행정을 펴면서 약자 동행이라는 걸 굉장히 강력히 추진해요. 계속 강조합니다. 아니 근데 누굴 약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좀 적고 예를 들어서 힘들게 노동 일을 하고 있다 해서 약자입니까? 예. 누구한테 약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는 그 약자라는 표현도 사실 너무 열받아요. 개념을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돈 있는 사람 강자예요? 야 좋았다. 네? 그러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강자예요? 강자야. 강남에 사니까 강자겠지. 강남이니까 강자. 그러면 저기 쪽방촌에 살면 약자입니까? 근데 왜 약자 동행하면서 약자라고 그 개념 규정을 그렇게 해버리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사람의 이념, 그러니까 생각이나 이런 가치관을 투영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런 맞아요. 용어를 쓰잖아요. 예. 맞아. 네. 그래서 전 이런 것도 너무 열받는 거예요.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여기에서 녹지 건물이 100억짜리 녹지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 올려야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쪽방촌 걱정됩니다. 맞습니다. 빨리 돌아갈게요. 예. 이게 정치인의 모습 아닙니까? 아, 그게 좋아요. 동행하는 모습이죠. 좋은 지적이야. 동행은 공감이에요. 공감이야. 근데 이 말은 약자 동행하면서 공감이 없단 없어. 말이에요. 예. 그런 거 저는 개인적 감정 없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말을 보통 자기가 어. 강력하게 생각하는 거를 항상 반대로 얘기합니다. 예. 자 보세요. 오세훈 계속 약자. 예. 약자 제일 무시하는 사람인 거야. 맞아요. 공정 누가 제일 얘기만 했습니까? 윤석열이죠. 윤석열이지. 맞아요. 가장 반공정적인 사람이잖아. 맞아요. 시장행인데 가장 비시장적이죠. 그렇지. 네. 감정이 사실 있다는 제가- 거예요. 감정 없어. 솔직히 제일 감정 있는 거야. 솔직히 있다는 말씀드리면 거네. 두 번째로 싫어. 첫 번째는 누구죠? 윤석열. 윤석열 잡은 오세훈 두 번째는 싫다. 이제 고백하잖아. 예. 네. 야, 그러니까 오세훈에게는 그 약자라고 해놓고
시혜나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는 약자나 서민은 또 눈에 없어요. 근데 시혜와 동정이 안 가요. 네. 그게 문제인 그렇죠. 거야. 그래놓고 시혜나 동정이나 제대로 하면 어. 세상에 민생복지원금 그 15만 원 어. 많이 받으면 25만 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된다. 부동값이 오른다는 말은 망발은 못하죠. 네, 맞습니다.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예. 사기꾼까지는 뭐 조금 아니 아쉽다. 사기꾼이죠. 외국에 네. 가까지 가서 사기를 쳤다니까요. 어. 부동산 투기로 집값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지난주 우리 주정했던 조정은 아 조정훈이 왜 민주당만 정권이 되면 집값이 오릅니까? 그 사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이미 지금 1년 가까이 윤석열 오세훈 하에서 오르고 있었고 맞아요. 지가 맞아요.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어놓고는 아무 책임 없는 척하면서 맞습니다. 갑자기 이재명이 되니까 집값 오른 것처럼 사기 네. 이런 사기는 치지 말자는 네. 거예요. 근데 진짜로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한 방에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만 안정되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끝이에요. 그럼요.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요즘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있냐면 뭐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오래 안 간다. 그러면서 뭐냐 언론이라든지 보수 경제지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 정책이 필요하다. 하면서 다음 정책 중에서 이제 확실한 공급 정책이 나와야 된다. 자, 여기에 또 나오잖아, 이거. 굉장히 큰 사실은 맹점이 있어요. 공급이 금방 이루어집니까? 안 되지. 혁신적인 공급이 가능해요? 될 수 없는 거를 자꾸 내놓으라고 이제 얘기할 거예요. 이게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갈 길을 그냥 묵묵하게 가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럼 공급이라는 것은 새롭게 신축하는 공급도 존재하겠습니다만 다주택자가 내어놓는 공급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정확하게. 좋았지. 그게 사실 핵심이에요. 좋았잖아. 이거 짚네. 이거 짚어 나는 요새. 그렇죠. 예. 그래서 요새 짚어. 그래서 혁신적인 공급을 해서 빨리 지어가 아니고 우리가 내세우는 공급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렇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게 할게요. 예. 자, 이 정책이면 돼요. 그렇지. 이 공급이어야 돼요. 네.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자꾸 여기서 얘기 안 되고 그쪽으로 또 몰려가면 막상 발표하잖아요. 에이 똑같은 얘기 공급 불가능하네. 네, 싱겁네. 공급 불가능해. 자, 거기 이제부터 뚫리면 다시 고 합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서 원래 계획되어 있는 공급 사업 속도를 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예. 빨리 속도를 네. 내겠다. 그거 더하기 저희가 제안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내놔서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면 집값은 안정되면서 쉽게 말해서 무주택자들도 내 집 마련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을 일으키도록 네. 그런 정책들이 나와줘야죠.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집을 사려고 하는 욕망이 다 꺾인다니까. 그럼요, 당연히. 꺾여요. 예. 그러면서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좋냐?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욕망이 커져요. 어. 왜냐면 내 집은 덜 올라. 그리고 나 빨리 저기 가야 되는데 이런 욕망만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건 사실은 대부분이 다 좋은 시장, 좋은 상황을 만드는 조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놓게 할 거냐? 그 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러브복을 막 뿌려야 되나 그 집에다가?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돼? 내놓게 하는 방법.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금융 정책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 지금 금융 정책이 상당히 불공정해요. 뭐냐면 신규 대출자만 규제해. 그렇지. 기존에 대출 받아서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지. 이 새로운 정책을 예를 들어서 대출 많이 받아서 집을 사놨거나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기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금리 낮춘 걸로 대출 바꾸고 싶을 때 새로운 대출 정책을 적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출을 갚기 위해서는 집을 팔아야죠. 네. 이게 전 공정하다고 봐요. 공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시장의 유통 물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팔아야 되니까.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대출이라는 것은 대출을 할 때 그때 계약 조건이 딱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기가 오잖아요. 만기가. 예, 만기가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 만기가 왔는데 네. 20년 만기가 딱 와서
연장할 때는 새로운 대출을 적용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대로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금리를 인하하고 싶을 때도 예. 그런 조항을 넣어서 새로운 조항을 규제해서 그렇지. 그래서 자산이 시장에서 팔게 나오는 그게 전 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안 돼 있는 게 더 예, 웃기네. 그게 전 가계부채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본주의에는 기본적으로 대출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근데, 우리 근데 그거는 뭐 너무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만기가 너무 길지 않아요? 아니죠. 뭐 실효성이 있나? 아니죠. 아니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 만기가 5년 차이도 있고 10년 네. 차이도 아, 있고 그래요? 특히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만기를 짧게 가져가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금리를 왜냐하면 그래야 금리가 자율적으로 조정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실수요자보다 그렇죠. 투기하는 사람들은 만기 만료가 더 짧아요. 그렇죠. 실거주장을 만기를 길게 갖고 아 와야지. 그래. 왜냐하면 내가 그 집에 오래 살 거니까. 그렇죠. 좋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이 도입되면 쉽게 말해서 가계부채 구조조정도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더 이상 총량은 증가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필요한 사람은 있잖아요. 그럼 그럼 기존의 가계부채를 과도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갚으란 말이에요. 갚고 그 재원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면 총량은 안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의 균형은 맞춰지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 방법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그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자들 네, 그게 사실은 문제야. 거주 목적이나 거주 목적 일가일 주택자나 아니면 고향에 한 채, 서울에 한 채 일가일 주택자들은 그 정도 이건 좋지.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는 좀 보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지, 그런 분들. 저는 그런 경우는 종부세를 좀 더 완화해 주거나 좀 면제해 주는 방법도 있다 봅니다. 하지만 최소한 투기 지역에 2주택하고 네.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은 예 없이 투기 목적이잖아요. 그거는 지금 종부세를 한 2배 정도 올린다 해보세요. 3주택자들은 한 주택 무조건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네. 그런 것도 저는 좀 더 병행하고 네. 공공임대주택도 좀 20년, 30년 안 쫓겨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리면요. 수요가 분산도 되죠. 그러면 그만큼 이 투기 수요는 줄어듭니다. 네. 이런 것이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는 유능한 정부잖아요. 네. 검토 가능한 모든 대책 중에 검증이 된 거 있잖아요. 예. 싹 입체적으로 동시에 시행하자. 네. 그럼 부동산 반드시 잡힙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과거에 없던 거여야 돼요. 과거에 없던 정책. 네.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는 거죠. 네.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잘 되면 이제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분위기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계속 가야 돼. 안진걸도 주식 투자를 했잖아요. 시작했잖아요. 예. 예, 이제 힘을 보태려고. 안진걸이 한국 주식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는 것은 주식 투자 막차라는 뜻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제 많은 시민들 저처럼 가난했거나 아니면 중립적이었거나 잘 몰라서 망설이는 이제 분들이 시작이지. 또는 부동산과 주식이냐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주식 쪽으로 쏠리는 예. 그런 네. 시작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코스피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그럼요. 참 다행입니다. 또 구입할 예정입니다. 네. 예. 떨어진 주식으로 또 그러니까 구입할 주식시장에서 예정입니다. 갑자기 또 무슨 얘기하냐면 자사주 소각 그 얘기가 예, 예, 민주당에서 예. 발의한대. 그렇죠. 소각해야죠, 나 그거 깜짝 소각. 놀랐어. 민주당이 발의한다더라고. 사실 예. 이게 되게 놀랄만한 게 자사주 뭐냐면 소각. 이런 예. 게 뭐냐면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에 있었어요. 자사주 소각이 예, 어려운 거였거든. 더 그래서 세게 얘기해. 눈치도 봐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이게 올라왔더라고. 올라.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먹히는 거예요. 그렇지. 갑자기 어제 자사주 많이 있는 기업들 막 상한가 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떤 정책을 좋아. 해야 이 자산 시장이 움직인다는 걸 예. 누군가 알고 있어요. 누군가 좋아. 알고 있다. 좋아. 아무튼 저 민주당 우리가 저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맞아. 의무화해라. 아, 좋죠, 법제화해야 좋죠, 된다. 좋죠, 좋죠. 근데 민주당이 좀 반응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거 통과되면 민주당은 진짜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 예. 아 좋습니다. 무슨 정치인은 무조건 비판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럼요. 잘하면 박수 받아야 되는 그렇죠.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맹비난해야 될 박수영. 우리 매부쇼에서도 이미 지적했잖아요. 네. 박수영의 입을 확 봉해버릴 통계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뭐예요? 15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15번 이미 안진걸 오바됐죠. 15번입니다. 보세요. 저기 그 진짜. 코로나 때랑 문재인 정부 때 폐업 숫자가 그 와중에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80만 개로, 네. 86만 개로 사업체들의. 그러네. 근데 이명박 아니 죄송합니다. 윤석열 윤석열. 정권 들어서
2023년 드디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사업자가 100만 개, 101만 개가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드디어가 아니라 결국. 예, 결국 예. 그러니까 드디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경제를 망친 자들이 박수영, 주진우, 오세훈, 윤석열 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준다. 좀 어렵게 통과시켰더니 그건 부산 진짜 시민은 없다 필요 그러고. 없다. 할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7번 부산 폐업자 추이도 또 봤습니다. 7번 보여주십시오. 아 부산. 박수영 씨 보세요 이거. 박수영이 당신 봐라 진짜. 눈은 똑똑하고 봐. 또 박수영이 보세요. 봐. 역시 코로나 때 부산 사업자들의 폐업이 5만 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 예.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2023년도 보세요. 6만 건 돌파. 2004년 6만 건 거의. 아이고. 그러니까 지정권 들어서서 자기들 집권할 때 저렇게 부산 시민들이 많이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예. 부끄러운 줄 얼마나 알아야지. 어렵겠어요. 그러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거기다 비상겸까지 해주고 내랑 석고대잠이 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아휴. 그거 25만 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근데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수도권 3만 원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은 더 혜택을 보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은 25만 원이잖아요. 대체적으로. 비수도권은 3만 원이 더 나옵니다. 예. 인구 감소 지역은 5만 원이 더 나오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맙다고 해야지. 근데 오히려 필요 없다? 근데 지가 부산 시민 대표도 아니잖아요. 네. 부산 남구 국회의원에 불과하지. 아. 이런 망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금 국회에서 김민석 강북구당 끝없는 명예훼손은 주진우와 주진우. 그리고 뭐 저기 뭐 장롱에 뭐 6억을 제기하는 아.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죠. 주진우. 그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 필요 없다라고 망동한 박수영 규탄하고 정계 퇴출 축하하는 기자회견 왔습니다. 박수영 이름 없는데? 이제 박수영 저 기자회견은 있었는데 여기는 고발자이다 보니까 박수영 고발자에는 빠져 있는데 정계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했습니다. 기자회견. 아니 박수영. 박수영 얘기 한 20분 하다가 주진우를 들면 뭐 합니까 주진우, 지금? 박수영 등 부산 지역 의원들의 망동이 그게 다랬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박수영한테 또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요. 예. 10번, 1번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미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 보십시오. 이건 뭔가요?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0만 원의 소액 절도 건수 4만 건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를 거쳤는데도. 근데 윤석열 정권 내니까 작년에 11만 건으로 3배 가까이가 뛰었잖아요. 네. 이런 통계를 보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이분들은 진짜 5만 원, 10만 원 없어서 범죄자로 내몰린 거거든요. 예. 범죄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하지 마. 이분들도 지금 예. 규탄 하지 마라고 하지 마. 홍길동원하고 하면 안 돼. 연락하고 알바 하나 더 하고 왜 범죄를 합니까?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쨌든 범죄로 내몰린 거 아닙니까? 네. 자살로. 그러면 저 같으면 피눈물을 흘리고 석고대자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범죄로 내몰? 근데 필요 없다. 이런 놈들은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자기 퇴출시켜야 후원금만 돼. 중요해. 자기 근데 자기 원금을 올려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 자기는 힘들다고 에라이 나쁜 놈아 나 아니 나 어떻게 해야 되죠? kit방망이를 그냥 모든 폭력을 반대하는데 나 이 윤석열에게만 사형 예외적으로 박수영에게만 kit방망이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아니 우리 진짜 아니 나 우리 안지근 소장님 폭력 진짜 아니, 싫어하는 저는 사람이야. 모든 폭력- 아 진짜 싫어하는 평화를 사람이야. 살아가는. 저는 그 어렸을 때 한번 그부하고 싸우면은 진짜 싫어해. 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부산이 부산 시민들도 굉장히 자조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인과 바다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부산 인구가 334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자영업자 분들 되게 어렵고 이러니까 매년 1만 명씩 이상 청년 인구가 줄고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령화율이 22.3%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한 18% 정도 되니까 사실은 막 이게 도시에 이게 뭐랄까 생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요. 예. 네. 아니 그 정치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 자조적인 말 하지 말고 투표할 때 그렇지. 아니 한 번만 좀 바꿔봐요, 좀. 속상하네 진짜. 이광수 대표님도 열받아가지고 2003년 부산의 가구 연평균 소득은 6,200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예요, 꼴찌예요. 부산이? 예, 그리고 네. 부산 정치가 무릎 꿇고 반성을 해야죠. 아니, 저는 부산 분들 이제는 정말 싹 다 가르쳐야 바꾸셔야 된다. 된다. 바꾸셔야 예. 된다. 아 바꿔봐요, 제발 한 번만. 한번 믿고 좀 바꿔주세요. 아니 믿고 바꾸지 말고 속는 셈 치고 바꾸라 말이야. 그거 좋아요. 아니 왜냐면 지금 안 좋으니까. 그렇죠. 부산 음식점 폐업률은요 올해 1분기에 154%로 폐업률이 급증했습니다. 아이고. 올해 1분기. 박수영 자기 사는 남구에서도 폐업률 급증한 거 알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다? 아, 이분들은 필요해요. 니나 맞아요. 필요 없지 놈아. 이런 kit방망이를 그냥
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 말로만 예. 하는 겁니다. 아, 예, 예. 여러분 그럼요, 실제로는 어떤 폭력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너무 너무 저 속상해서. 진짜 네. 박수영 씨한테 이거 한 번만 보여줄게요. 네.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17번 사진 한 번만 저번에도 한번 잠깐 보여드렸는데 실제 저희들한테 온 사진이니까 뭐예요? 이분이 이제 월세도 못 내갖고 집에서도 쫓겨나고요. 먹을 것도 없었고 산에서 그것도 겨울에 올해 겨울에 산에서 사람들 눈치 노수가 하면 동네에서 알아버리잖아요. 아. 산에서 잠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산에서 지금 자고 있다라고 보내갖고 제가 홍길동은행에서 3번을 지원해줘가지고 이번에 재기하신 분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실제 이렇게 버티고 있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이걸 보고도 지금 박수영이가 그 막말했잖아요. 네.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음. 없다. 이제 그러자 조경태가 부산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래도 맞습니다. 그거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어.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 이렇게 두 자기 당 소속인 두 국회의원의 생각이 다른 게 수면 위로 올라왔죠. 네. 그럼 당연히 조경태 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박수영 편을 들었어. 아. 그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전국민 현금 살포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 조경태 의원님께서 우리 당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께서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일부 저희 당 의원님도 공감대를 표시를 하셨습니다. 대단하다. 여기는 그러니까 박수영 욕하지 마. 아니 박수영만 욕하지 마. 국민의힘 전체가 문제인 거야. 예, 맞아요. 저자도 부산 의원입니다. 참고로. 아, 그래요? 그래. 와. 부산 부시장까지 하고 국회의원이 된 자인데 아. 어떻게 조경태를 비난을 합니까? 네. 부산이 약간 부산에 저도 강의하러 자주 가고 사는 노인과 바다로 부산 시민들도 지금 그걸로 자주 하고 예. 너무 힘들다고 부산대 앞 상권 그 잘나서 상권도 폐업률이 앞에 보면 뭐 30% 안팎의 폐업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들 막 난리가 나 있는데 어떻게 저런 아유. 소장님 저희라도 부산 경제 살리러 예, 가야죠. 가야겠는데. 가야죠. 네. 가서 술을 마시자. 네, 빨리 부산 가서 술 먹어. 술 한잔 하세요. 가세요. 부산으로 가서 부산 예. 시민들과 함께 예. 연대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예.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만 하면 아주 정말 속이 터집니다, 진짜. 뭘 자꾸 또 주섬주섬 그러니까 꺼냅니까? 시민들은 또 자영업자는 배달업이 힘들어서 배달의 민족 수준 너무 높다라 아우성 치고 공공배달 갈아타 이런 캠페인도 막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예, 있는데 네. 찬물을 끼얹고 2번 죽이는 놈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합니다. 라이더 노동자분들이 매불쇼 좋아합니다. 많이 들으시죠.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어요. 자영업자들도 다 펴놓고 들으세요. 예. 이 배달의 민족 그 배달 폭리 지나가잖아요. 그럼 문자가 쏟아집니다. 실제로 우리 쏟아집니다, 내부팀들이 실제로. 너무 고맙다고 속 네. 시원하다고 공공배달하면 수수료가 1~2%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요즘 너무 고생하세요. 날씨가 아우 덥잖아. 날이 그럼요. 그렇게 더워가지고. 아우 네. 땀을 막 네. 흘리시는데 네. 저는 뭔가 특단의 대책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분들 고생한다고 배달 안 시켜. 그러면 더 고생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도움 주면 안 그러면 됩니다. 시원한 물을 시원한 밖에- 음료 같은 거 그렇죠. 문 밖에 배달하실 어. 때. 아니 이광희 대표님이 실제로 이러다 택배 노동력 쓰러진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택배 노조에도 제안했고요. 그러니까 33도 이상이 되면 2시간 작업을 하면 20분 의무적으로 쉬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공고사항이거든요. 근데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작업중지권이 있잖아요. 폭염이나 폭우 시에도 작업중지권을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쓰러져 죽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네. 그러니까요. 심각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